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참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으로 끝난 시장,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감 지수를 통해서 한번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시장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내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을 보내면서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을 더 둔화시키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2시를 기점으로 양 지수 하락세를 좀 힘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0.09% 하락한 2,59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수급 공백 속에서 오늘장에서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58% 하락한 77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집 나갔던 외국인의 이 수급이 오늘장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 또 삼성전자 향 매물이 많았던 것으로 풀어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이 수급을 좀 받아내는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나 역부족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바이오 업종으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4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블랙웰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12월분까지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 여기다가 AMD의 새 AI 칩 공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장중에 6만 전자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시장 힘이 빠지니까 동반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하면서 59,3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고점 기준으로 2%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연 향후 반도체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코스닥 시총 내에서 HLB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주들의 수급,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붙는 모습이었죠. 바이오주들 3년 2개월 만에 또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오늘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다가 개별 모멘텀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HLB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죠. HLB 오늘장에서 1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HLB 관련해서는 지금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다면 이 리보세라닙 관련된 미국의 FDA 승인이 조금 더 늦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올해 안에는 결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도 속에서 오늘장에서 HLB 11% 급락 그리고 그룹주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승일 상회단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일 상회 종목들 보시면 이 출판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한강 작가가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책을 사기 위해서 지금 대형 서점 이 홈페이지들이 일부 또 마비가 되기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 이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한강 작가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세S24 홀딩스, 컴퍼니 K, 예스24, 예림당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와 이 출판 관련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2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로 이 제동을 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렇게 답답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세워야 될지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하나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공략하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진짜 난이도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9월 달도 쉽지 않았지만 10월에 지금 시작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600이 붕괴가 됐거든요. 장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으나 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쭉 밀리면서 코스피 하락으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2,596이고요. 코스닥은 770이니까 제가 저도 꽤 여러분도 훨씬 더 제가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난이도가 최상급이다 생각할 정도로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이 나오더라도 상승폭을 후반에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잡으면 VI, 잡으면 상한가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배틀을 짧게 잡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여러분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물론 추세는 여전히 급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횡보를 할 거지만 여러분이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장 초반에 그 유한양행 관련 공시가 나왔잖아요. 집안 감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해지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이 초반에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악재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가 지속되다가 한시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으로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프로그램 매수라는 건 특정 주체보다는 그 프로그램 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악재를 인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단순한 수급으로 인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한양행 오늘 대응하신 분이라면 주말의 흐름을 좀 보시고 다음 주를 잡고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우선 유한양행 우선 공시에 대한 부분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말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일봉의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 지점이 월요일 날 나온다면 유한양행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공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한양행 다음 주 혹시 공략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요. 입장하시면 저는 지금 보는 종목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유한양행하고 다음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이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프로그램 수급으로 급등이 또 나왔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면 다시 빠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에서 한번 침착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주도주를 확인하고요. 또 급락하면 급락한 대로 오늘 최근 들어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종목 대응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지수가 굉장히 자주 무너지는 장이기 때문에 배틀을 짧게 하시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좋은 종목 잡으셨다면 좀 갖고 가는 전략이 지금 먹힐 것 같다 생각해요. 오늘은 주도주 매매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종목도 잠시 후에 올림픽 종목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줄곧 가기보다는 이 장 초반에 힘을 냈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었죠. 오늘장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 이 안 좋은 공시를 보면서 시장에선 하락세를 보였는데 한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종목의 타점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전문가님께서 2가지의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2가지의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방송 도중에 또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장중에 어떻게 전략 잡는지 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왼편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뒤에 백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는
이 한강 작가 네.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경영권 이슈 관련주,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뽑고 그래도 싶으신가요? 경사하니까 네. 한강 작가님의 관련주인 S24를 먼저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테마보다는 지금 실적 베이스로 항상 수치가 찍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승 종목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이죠. 문학상 수상에 관련된 출판 관련주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장주는 ES24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점상한가로 굳혀주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꼬리도 달리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 대장주 ES24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관련 한세 S24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을 따라 볼 수 있으니까 기준은 이 종목으로 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 이제 너무 많이 언급됐으니까 소설가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시아에서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적들의 주문이 폭주되면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또는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이제 흐름이 나오긴 할 텐데 그 흐름의 기준에는 이 ES24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한가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공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대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한가를 9시에 시작하면서 굳혀가지고요. 장이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았다는 것. 즉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이 관련주로는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수도 빠지고 실적주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멘텀 관련주들은 다 빠졌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도 다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삼성전자만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이 종목들만 올랐다. 하지만 제 생각인데 출판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력주, 주도주, 시총 상위주들의 대부분의 돈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지수는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통해서 흐름은 이렇게 테마는 오늘 테마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상당히 사실은 최근 들어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기분이 썩 그렇게 맑고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이 넘어야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지?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마음이 이러거든요. 시장도 안 좋지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괜찮다는 거는 우리가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베이스가 우량한 종목들을 했기 때문에 좋아질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힘드실 것 같아서 이 구절을 한번 읽혀드릴 텐데 아마 다음 주에도 관련주들의 흐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어차피 주식은 실적에 대한 반영이니까 공략보다는 하나의 테마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는 ES24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예스24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마감까지 줄고 상한가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힘은 세긴 해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 테마 내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지금 실적 베이스 또 나름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나의 테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유한양행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공략하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너무한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 자체가 정말 그 변칙적인 너무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수급이나 세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사실은 기계가 또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료와
그런 차트에 상관없이 그냥 사라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유한양행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창을 켜놓고만 매매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었다는 것 안내해 드릴 건데 오늘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1조 원 엄청난 규모의 지방 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뉴스도 아니고 장 초반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4% 빠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단기적인 이평선인 5일선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선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우선 맞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는데 오후 1시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걸 또 따라잡았다가는 또 오늘 또 윗꼬리로 끝났기 때문에 또 손절하여는 두 번의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인데 지금 공시의 확인은 우선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있다로 우선 마무리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 공시에 대한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요. 월요일 날 프로그램 매수가 없는 프로그램 매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월요일 날 정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이거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유한양의 월요일 날 흐름을 보시고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지금 배틀을 짧게 잡고 공략하고 돌파할 때 공략하고 떨어질 때 손절하고 돌파할 때 공략하고 떨어질 때 손절하면 계좌 녹는 건 순식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변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재료는 우선 좋죠. 냉라자에 대한 이슈가 미국의 1년 약값이 3억 정도 책정이 돼 있다. 빅파마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다. 이런 좋은 재료가 있긴 하지만 공시대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일봉만 보면 전고를 돌파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지만 이 봉 자체의 분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흐름이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하지만 12시 반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양봉을 만들어 이렇게 올렸죠. 추격 매수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또 빠졌기 때문에 추격하다가 또 손절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인데 올라갔다고 해서 추격하고 내려갔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말의 흐름을 보고요. 월요일 날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공략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보시는 분들은 우선 운이 좋아서 갖고 계셨더니 올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현금 확보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 날 흐름 보고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제가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여기서 히든으로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월요일 날 흐름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단기보다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 유한양행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두 번째로 또 우리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장중에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이 공시를 보고 하락을 했다가 한시경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사실 수익보다는 손절을 보기가 더 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딱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 도중에 올림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만큼 그만큼 갈만한 또 모멘텀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ABL 바이오가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내에서는 네, 거진 네.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맞아요. 생각보다 더 높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여러분들도 ABL 바이오 왜 올랐는지 아무리 인터넷을 확인해도 이게 답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답을 갖고 왔어요. 어떤 답인가요? 이거 사실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건 저만 알고 싶은 답인데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15% 넘게 올라서 마무리됐거든요.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났고 15%로 마감했는데 이게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간다기보다도 ABL 바이오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ABL 바이오는 사실은 제가 잘 안 보는 이유가 공략하면 윗꼬리가 종종 달리는 종목의 특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던 거는 많은 재료나 이런 것들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온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집기한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료는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ADC 관련해 가지고 약물 접합제 관련해 가지고 시장 주도권 확대 경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월드 ADC 컨퍼런스가 다음 달 4일 날 개최가 돼요. 이게 미국 샌디에고에 개최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다른 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사는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 있는 재료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참여 업체는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올랐죠. 또 두 번째는 셀트리온도 오늘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참여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올랐는데 이 공통점을 보면 이 4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4종목의 공통점은 월드 ADC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다음 달 4일 날 개최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재료라고 일정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4일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이 일주일, 많게는 2주일 정도의 이 재료의 순환은 돌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ABL 바이오지만 ABL 바이오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 나머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ABL 바이오는 제가 보면 오늘 일봉의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ABL 바이오를 보면서도 공략보다는 좀 조심스러웠냐면 상승이 나면 윗꼬리가 종종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장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분봉상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분봉상으로는 장 초반에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하고 마지막에 또 올랐는데 재료만 빼고는 거의 완벽했죠. 1분봉이 한번 올라갈 때 100억씩 올랐거든요. 1분봉에 1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성 재료가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보여드리면 1분봉이 이게 1분봉 거래 대금이거든요. 한 봉에 100억씩 터져 있는 게 ABL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료는 제가 일정 재료를 말씀드렸죠. 다음 달 4일이라면 아마 다음 주에는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이오 원픽과 투픽으로 드렸던 게 기억하시면 삼성 바이오와 셀트리온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바이오는 100만 원 깨지면서 제가 현금 확보했지만 셀트리온을 한번 다음 주에 저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미 셀트리온 저를 인해서 많이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주변에 많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셀트리온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ABL 바이오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도와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2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사실 오늘 나온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급등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 다음 달 4일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월드 ADC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이 참여 업체 중에서 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가 참여 업체로 또 선정이 됐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종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보다는 셀트리온을 보는 게 어떻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셀트리온 사실 제약 바이오는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타점을 잘못 잡으면 정말로 크게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 그리고 나는 안정적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전략들 세워주실 겁니다. 함께하는 방 꼭 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동일하게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 최근에 시장 어렵지만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쉽게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시작인 만큼 다음 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전문가님 50분 딱 제한이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도 정말 궁금할 것 네. 같은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방송에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건 네. 최대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그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지금 10월 달 시작하면서 2,600을 돌파를 못하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겠지만 힘든 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우선 제가 꼭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제가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공개 방송할 때는 매수가와 또 올라가면 매도가, 떨어지면 손절가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식을 하면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9시에 관련 링크를 올려드려가지고요. 공개 방송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은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들은 전체 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개 방송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종목과 공략하는 사유와 매수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잘 따라오시면 또 수요일 날은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과 대응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많이 오시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한가를 굉장히 잘 갔어요. 5월달에 우진엔텍, 6월달도 넥스틸, 7월에는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보면 8월과 9월엔 상한가 한 종목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시장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더라도 급등하다가 후반대에 밀리고 또 상승하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수익폭을 굉장히 짧게밖에 안 줍니다. 힘든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갖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수익 나는 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이 일주일에 딱 금요일 날 50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전문가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전문가님의 이 고견을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보시는 종목 그리고 종목을 선정한 이유와 전략까지 잡아준다라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꼭 한번 전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문가님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히든 네. 종목 중에서 우리 시장에 핫한 종목 있잖아요. 유한양행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유한양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 시작하면 보는 종목이 딱 2개밖에 지금 없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유한양행 흐름이 굉장히 변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묻어놓고 기다린다 이런 거 접근보다는 언제라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한양행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9월 달에 말씀드리고요. 14만 5,400원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17만 원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나쁘지 않아요.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또 종가가 고가로 끝나고 초반에 나온 공시를 이겨내면서 프로그램 수급으로 또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말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요. 월요일 날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차트만 본다면 상승 나올 차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HLB 보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의 가장 무서운 거는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한양행도 항상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방산주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전쟁에 대한 공포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테마성 방산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스페코, 빅텍, 휴지들은 빠졌지만 실적 베이스로 한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도 있고 LRG 넥스원도 있지만 현대로템 흐름을 보면서 방산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55,000원 목표가를 달성했고 현재 62,900원까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면 전고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횡보하거나 하락장이기 때문에 강한 그 몇 개 안 되는 그 종목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딱 2종목만 본다 말씀드린 게 하나는 유한양행이 딱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요 하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14% 정도 가고 오늘 다시 40만 원 부분에 물리긴 했지만 요거는 제 생각과 또 시장의 생각은 배틀을 좀 길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면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의 대장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 종목이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구 많은 종목 중에 LG 엔솔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때는 3% 가고 어떤 때 2% 빠지고 어떤 때는 1% 가고 어떤 때 2% 빠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추세 자체는 상방이고 저는 이 종목 갈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LG 엔솔 갖고 있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빨리 현금 확보하고 다른 종목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종목 들어가면 손절 대부분에 나오거든요. 특히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최상일 때는 시장이 그런가 보다. 시장이 소나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면 내가 가서 맞아서 이겨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피해 간다는 그런 현명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은 저는 배틀을 길게 잡고 선점한다 생각으로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만 봤을 때는 유한양행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도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거든요. 15% 이상 봉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는 매물대가 없고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ABL 바이오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재료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재료 알았다면 과감하게 했겠죠. 하지만 유한양행은 이미 재료가 나와 있고 오늘 공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잘 보시고요.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전고를 돌파한 자리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유한양행 흐름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법도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유한양행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또 혼자서 해보실 분들은 외국인 프로그램 현황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우선 2가지 재료를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해지에 대한
재료죠. 규모가 1조 원 규모니까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시장도 이걸 악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4.5%까지 빠졌죠. 빠졌는데 결국에는 1시경에 프로그램이 올리면서 올랐는데 제 생각인데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고요. 계약 해지 공시에 계약 규모 1조 원이고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한다라고 기사는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계약 해지됐다는 꼭 호재라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고 새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가 오늘 기사의 마무리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재료는 이런 거죠. 렉라자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이미 이번 주에 알고 있었던 FDA 승인과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호재는 있었던 상태에서 공시가 나왔다는 걸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 다음 주 월요일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프로그램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고 자리 확인했기 때문에 유한양행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현대로템은 너무 좋고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표가를 시장에서 7만 원 또는 7만 7천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금가는 이거죠.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에 대한 부분. 이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슈도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현대로템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차트 보면 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급등이 잘 안 나오지 않고 수급주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고 홀딩 하실 분이라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물론 종목은 굉장히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LG 엔솔인데 오늘 마이너스 3.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직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21선이 딱 밀집돼 있고 횡보부에 밀집돼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하게 좋은 자리에 있어요. 지지를 받았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21선 지지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켜줘야 된다는 것. 그래야 빨리 간다는 것. 다만 21선이 만약 깨지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또 나와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배틀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명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VI 가고 이런 게 가장 행복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그러니까 2600을 돌파했다가 장이 끝날 때는 2580으로 깨지고 또 돌파해도 깨지고 이런 장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은 난이도가 쉽지 않은 장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종목 가기 때문에 본인의 호흡을 좀 길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너무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자 기사 좀 체크해드리면 LG 엔솔이 위기를 기회로 하고 그룹 최대 계열사로 도약하겠다. LG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최고 계열사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LG전자가 최고 매출을 내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LG전자. LG전자가 연매출이 약 70조 정도, 뭐 60조에 7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LG 계열사 중에 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성에 지금 LG 엔솔이 도전하겠다고 이 김동명 CEO님이 오늘 기사를 난 겁니다. 보시면 21년부터 28년까지의 이제 로드맵인데요. 보시면 17조, 25조, 35조, 26조, 지금 24년 지금의 추정치가 이렇게 되는 건데 28년에는 67조, 약 70조까지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LG 엔솔이 대장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용준만 대장으로 하나? 이용준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뉴스나 경제 뉴스나 다른 뭐 전문가들 방송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의 흐름은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2차 전지 중에 LG 엔솔을 대장으로 보는 애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좀 확인해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다만 월요일에 21선 깨지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LG 엔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더 크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는 매출의 2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매출 70조를 기대하면
LG전자를 뛰어넘는, 여기서 했죠. LG전자를 뛰어넘은 가능성을 지금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2차 전지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섹터이지만 그 악재를 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딱 한 종목만 대장주만 말씀드렸을 때는 LG엔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운동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지만 본인 성향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유한양행은 월요일 날 흐름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현대로템은 본인 성향이 느긋하신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LG엔솔은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꼭 갖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AS 도와드렸는데 각 종목마다 이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른 맞춤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꼭 한번 오셔서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께 도움 받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매에 대한 전략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최근 시장, 다음 주 시장에는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주도주를 찾아서 주도주를 공략하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공략법에 근거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종목 두 종목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한양행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 그냥 하나 인더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재료도 괜찮고 자리도 괜찮고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고 이렇게 자꾸 어제도 상승 후에 밀리고 오늘 상승 후에 밀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 희석이고 지수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주 기법 말씀드릴 때 네 가지에 대한 전제를 항상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확인했을 때 맞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재료는 이거죠. 첫 번째 확인은 이겁니다. 보시면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종목은 재상장했죠. 재상장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HBM, SK 하이닉스와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핫한 이슈의 종목인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HBM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리도 굉장히 좋죠. 일봉의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가 돌파하면 밀리고 지금 이틀 연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의 특성을 보면 급등이 나오면 굉장히 큰 수급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이 종목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유한양행처럼 1분봉에 거래대금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온 종목 몇 점 없거든요. 유한양행은 1분봉에 거의 100억에서 150억 들어오고요. 이 종목 또한 6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승의 타이밍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과 보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별 현황이나 거래대금 확인하시면 좋은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료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밀기계와 하나비전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 특히 한화정밀기계라는 회사 자체가 HBM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술 개발을 SK 하이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상승 후에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밀린 걸 수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HBM의 이슈가 불거지고 또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 시총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적으로 높은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온다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일봉의 정고를 돌파한 자리는 먼저 첫 번째는 목요일 날 자리입니다. 목요일 자리가 앞에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가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때 한번 타이밍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봉의 자리인데 이게 지금 윗꼬리로 밀리긴 했지만 윗꼬리 올라갈 때는 딱 돌파하는 봉들이었거든요. 두 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이 밀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나올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윗꼬리가 있지 않고 이 봉 자체가 곧 종가가 고가로 끝난 이런 봉이 하나가 딱 생긴다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시장이 판단하고 지금 흐름적으로는 연이틀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추세가 깨지더라도 이 종목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와 일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현황은 외국인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하다가 최근에 들어왔다는 것도 한번 수급적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핵심은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느냐 상방이 나오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확인하시면 오늘 확인했을 때도 하나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 많은 종목 중에 항상 탑10 안에 랭크돼 있다. 즉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프로그램 수급이 오전 때는 이게 오전 때 차트입니다. 상방이 나왔고요. 10시 정도에 오후에 밀리긴 했지만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고 지수가 완벽해지는 그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과 이 종목 보는데요. 주도주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주도주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이 주도주 찾는 비법까지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지만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는 더 알찬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두 개밖에 안 보는데 하나인더를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도주 공개할 때는 차트와 수급과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인더를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은 재료의 근간이 좀 크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우선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하나정밀기계와 하나비전의 지분이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정밀기계나 하나비전은 상장한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상장했다면 시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보안과 CCTV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갈등이 클 때마다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하나비전이 받는다면 이것도 오롯이 이 회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정밀기계는 SK하이닉스의 협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핫한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한화, 인더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올림픽으로 드리는 이유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하기 위함인데 재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10월 2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전투기죠. 보시면 하나비전의 4K 멀티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솔루션이 적용된 미국 그 비행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재료가 있는 하나인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은 감시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하나정밀은 HBM 하이브리드 본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 매수가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쉽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지켜주었고요. 41,100원에 오늘 종가에 매수가 된다면 저는 48,000원까지 이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이 11선이거든요. 상장한 지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선이 무너진 38,000원에서는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한화인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중에 공략하는 방법이겠죠. 장중에 맞춤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선별해야 되는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